분권TV와 와장창TV가 함께 만듭니다. 오늘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총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일부 분권은 보수의 가치인가, 이걸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지방 분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짧고 간결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분권 우리 전문가이신 미스터 분께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해 주실까요?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예. 문재인 정부 지방 분권 정책 예.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 내지는 참여정부의 이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 노무현 정부는 정말 뜻대로 다 하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내지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던 정부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스스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로 하고 서로 같이 가기로 했던가 하면은 분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셔혈관, 우리 국가의 모셔혈관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 깊이 생각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말로만 분권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중앙정부가 점점 더 권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중앙 권력을 점점 더 강화하는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더 강해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전에 말 따로 몸 따로 분권 정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에 뭐 자판기든가요? 뭐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 제가 자판기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그거 이야기하냐고 그러는데, 가장 들기 좋은 게 많아요. 그와 유사한 사례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초등학교, 초중등학교에서 이제 커피 자판기가 있단 말이죠. 커피 자판기가 있으면 커피가 아이들한테 해롭죠. 해롭죠. 그런데 이제 자판기를 치울 것인가 안 치울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면 되는가 하면 학부모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뭐 학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뭐 안 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해도 돼요. 이거를 국가가 법률로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하나로 다 덮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 덮어봐야 애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애들이 뭐 가가지고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올 거고, 믹스에 와서 더운 물 타먹는 애들도 있을 거고, 밖에 나가서 사먹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봐서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해가면서 그걸 결정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중앙정부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하나로 덮어가지고 법률로서 자판기를 다 치우라, 이게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지방 분권을 표방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그 행정 분권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게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력의 분산과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행정 분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는 그러면 지방 분권 정부라고 할 수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균형발전 정부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옮기고 세종시 옮기고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발전 내지는 이제 분산, 소위 분권과 분산의 문제인데, 이제 분산에 있어서는 뭐 다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행정수도 옮기자, 그 다음에 지방으로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이런 것을 해서 중앙에 있던, 말하자면 이 서울 지역에 있던 그 공기업들 다 이전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분권적 요소도 많이 가미가 됐죠.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보조금에는 그 전부 끈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폭 줄여가지고 저 교부세 영역으로 넣었다든가 또 양력은 같은 것을 폐지해가지고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교부세 부분을 많이 늘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 교부세만 해도 13.27% 우리 그 내국세 총액에 됐던 게 참여정부 때 아마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그만큼 키워준 거고요. 뭐 그런 등등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부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도 뭐 재정분권 뭐 7대3으로 한다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하는데 문제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소통도 하고 적극적으로 뭐 분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제도를 원하는지 각 지방의 그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그 좀 못 이끌어내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그게 의미에서 일종의 이제 실패를 한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지속발전위원회를 일종의 상원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5명씩 크고 작고 관계없이 5명씩을 상원 개념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해서 80명이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다가 이제 참여를 하면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지역 정책이나 그다음에 지역 발전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그 내각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이 상원은 아니지만 상원 개념을 도입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해보려고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80명까지 늘리기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도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 안 되느냐? 결국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은 법제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되고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이 다른 부처의 결정을 구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마음대로 다 못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시도가 실패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제가 볼 때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어쨌든 의지는 있었다고 보여지나 그 한계는 또 분명하고요. 이 정부는 의지 자체가 약한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그런 분권 의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다음에 모자라고 그리고 분권의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가슴에 이걸 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때는 분권의 가치를 좀 더 그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이전에 이제 결국 보수 가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에 대한 관념을 좀 그에 대해서 자유라는 데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분권 정책도 결국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자유화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민주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이 우선 내가 내 결정의 주체가 되는 영역이 많아지는 게 그게 사실은 분권이라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해석이 또 안 되는 것은 이웃이 같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결정해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기초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정치권이 그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는 뭐 정도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냥 반공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정도로 받아들이지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이 약해요. 그냥 반공주의, 반공주의 내지는 반사회주의 이걸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국가 권력이나 중앙 권력이 강화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 중앙 권력이 권위화돼서 나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내 이웃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 내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파고드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분권을 갖다가 계속 그 분권을 저지하고 있는 또 아니면 제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사실은 그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사실은 전부 다 분권하겠다고 했습니다. 분권을 지금 호적에 올리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정식 지금 아들로 지금 자식으로 호적에 전부 다 민주당 정권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 야권도 그렇고 애들을 지금 지금 사생화가 돼버렸어요. 분권이 지금 이게 호적에 안 올려가지고 쉽게 사라져 버려요. 네. 쉽게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난 이건 진짜 정말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자유의 개념도 그렇고 분권의 개념도 그렇고요.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 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이들 집에서 놀 때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런다고 바로 가가지고 애들 야단치고 그다음에 너들 이 방에서 놀지 마라. 너들 이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풀어주고 나면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불편한 것도 알고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이든 분권의 개념이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내 자율이나 자정의 개념이 생길 때까지 전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라고 기다려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릴 줄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커피 자판기 문제도 가서 애들이 커피를 마신다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교장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교육감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중앙정부가 법으로 정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질서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질서가 형성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번 형성된 그 가격 질서는 중앙정부가 법으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어떤 그 규범이 돼서 남잖아요. 공동체도 그렇고 지방정부가 그렇고 지방정부가 잘 못할 수 있죠.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권한을 가져갔을 때 그 권한이 잘못 쓰여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잘못 쓰여진 권한을 조만간 말하자면 지역의 시민사회가 나는 중앙정부가 컨트롤을 해서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치단체장이 저렇게 하는데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다음에 선거로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참여로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분명히 싹 트게 돼 있거든. 트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면 안 돼. 지방자치하면 우리 말이야 큰일 나겠어. 이 나라에서 무슨 놈의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지방의원들 저 자격 없는 지방의원들이 와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거야. 안 돼. 우리 지방자치는 무슨 지방자치야. 중앙집권화 가야 돼. 굉장히 편의주의적이고 인내를 모르는 거예요. 인내를.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유롭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중앙정부의 압제적 권력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권력이 내 삶에 침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거부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좀 인내를 가지고 조금의 자치단체장이 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장 질서가 조금 문란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기다림의 자세가 나는 분권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 저는 국가주의를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좋았는데 그 뒤로 그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국가주의에 대응하는 아까 말씀한 자유주의 그래서 이런 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분권운동에 우리가 이제 국가가 획일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정말 자치단체끼리의 경쟁도 필요하고 자치단체 내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적이고 또 그다음에 또 개혁적인 이런 일들이 서로 일어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벤치마킹하면서 이렇게 가도 우리가 4차 산업이 중시되는 이 사회에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라 국가가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그럼 국가가 그런 능력이 있나? 사람들이 그래요. 지방정부가 봐라 지방자치단체장 엉망이지 지방의원들 수준 떨어지지 엉망이.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잘 끌고 왔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럼 국회는 지금 현재 국회에 1년에 법안 통과되는 게 도대체 몇 개예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수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16,000건입니다. 자기들이 소화도 못해요. 말하자면 산더미 같은 말하자면 음식을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욕심내면서 있는 대로 다 갖다 놓고 그거 먹지도 못하는 이 음식을 갖다 섞여서 버리고 있고 이래가지고서 그러면서도 그 권한을 안 내놔요. 16,000건이나 지금 가서 저렇게 쌓아놓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빨리빨리 중앙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빨리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만 예를 들어도 금연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금연법안도 연방정부가 자기들 이해관계 담배 회사하고 이해관계에서 제대로 못 푸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주정부부터 금연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쪽 지방정부는 금연법 만드는데 왜 우리는 금연법 못 우리도 금연법 만들어 결국 그것이 전국화된 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 개성도 그다음에 특성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묶어야 돼요. 나 이 불만입니다 정말. 또 하나는 지금 그 분권 지금 저기 우리 미스터 분이 늘 오해받는 부분이 분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우파한테는 저게 빨갱이라 그러고 좌파들은 저거 자빨이라 그러고 좌파들은 저거 완전 꼴통들 하는 얘기다. 좌우로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분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김 위원장님 우리가 좌우가요. 좌우가 다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졌거든. 대한민국의 좌파도 우파도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탈국가주의적인 입장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또 분권주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물어요. 당신 우파야 좌파야? 근데 나는 우파 좌파 선택할 데가 없어. 왜냐하면 둘 다 국가주의야 이게. 이력을 보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욕을 먹으시는가 하면 자기들 말하자면 우파 입장에서도 봐서 분권주의자는 자기들 그 퍼스펙티브에서 이탈하고 있고 우파 입장에서 보면 이탈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탈하는 건 뭐냐? 우리 편 아니니까 저쪽 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측정의 진영 논리에 나눠져 있으니까 더더욱 분권이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전부 다 또 요즘 호직에 올라가겠다고 해놓고는 요즘 전부 다 우리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선거 때 되면 열심히 이야기하기는 해요. 논의가 막 불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하자고 목노와 6년 전부터 외쳐왔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게요. 최근에 20대, 30대, 40대에 보면 우선 이 자유주의에 대한 그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자유주의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국가가 그런 거 필요하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정을 마련해서 나눠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국가가 너무 개입하는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도 국가가 돈 주면 뭐 돈 주는 거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삶에 너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모여서 자치의 기반이 되고 분권의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면서 탈국가주의의 기반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역봐라 하면 아직 좀 몇 번 더 봐야 되겠다. 좀 저 희망을 가지고 가면 다음 선거 때 또 한 번 해보자고요. 운동하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 초창기에 제가 사회운동 뭐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내일 아침에 말이야.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한 500명은 국회 앞에서 데모할 거야. 가서 우리 내일 아침에 크게 한 판 벌리자고 가보거든. 아침에 가면 3명 나와 있어. 그래서 3명이 이거 한번 들고 그 다음에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500명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면 또 3명 나와 있어. 그 이 대표한테 계속 희망 어물을 당하는 이야기는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그만큼 운동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정도면 지방 분권이지라고 말할 만한 수준이 되기까지 기간 얼마나 더 걸릴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렸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5,000년 역사에서 봉건제를 빼면은 사실 분권의 역사가 없어요. 조선왕조 500년이 집권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 일제 36년이 집권의 역사고, 그 이후에 권위주의 정권들이 다 집권의 역사고, 지금도 그 국가주의적 전통, 그것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 정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권은 일종의 문화이기도 하고 사회적 규범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러거든요. 단순한 제도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정말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까지 가려면 몇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말하자면 그 어떤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분권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것이 오늘날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효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가겠지만 기술 발전을 통해서도 점점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만 하더라도 집권적 권위 체제를 다 부수고 있거든요. 지금 화폐 시스템까지 부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권의 역사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질문 다 맞히셨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분권은 보수의 가치인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시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